수리물리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컨서버티브 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필드는 어떤 그 임의의 함수, 우리가 f라고 합시다. 벡터 펑션이 있는데,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를 경로 적분할 때 그 경로 적분이 경로에 의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요. 그 위에 예에서도 봤지만 그 경로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잠깐만 다시 한번 기억을 얘만 더듬어 보면은 이그젬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경로에 의존을 했어요. 요 적분이. 두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벡터 펑션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컨서버티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펑션이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라디언트로 주어지면은 이놈은 그 컨서버티브 하고요. 그 컨서버티브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존이라는 뜻인데 그 경로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요 경로 적분을 했을 때 처음 점과 끝 점에만 의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함수의 컬이 0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일 텐데 만약에 그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파이라고 써졌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임의의 적분을 할 때 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라디언트 파이 도트에 dr 이렇게 쓸 텐데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얘를 풀어서 쓰면은 그라디언트 파이는 i에 x 성분으로 미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y 방향으로는 y 성분에 대한 미분이고 z 방향으로는 z 성분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이게 그라디언트 파이고 도트의 dr은 역시 i의 dx 플러스 j dy 플러스 k의 dc 이걸 의미하는 건데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이제 같은 성분끼리 곱만 살아남으니까 얘가 라운드 파이 오버 라운드 x 곱하기 dx 더하기 라운드 파이 오버 라운드 y dy 더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 z 성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파이라고 하는 함수의 전미분이 되죠.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토탈 디퍼런셜 우리가 1학기 때 4장인지 5장인지에서 배웠던 그죠? 얘를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이제 변수가 x, y, z 세 개인데 한 번은 x에 대해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하고 dx 곱하고 한 번은 y에 대해서 한 번은 z에 대해서 한다는 뜻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쓰면 우리가 요 적분이 결국은 경로 적분이 dr이라고 하는 게 어떤 A부터 B까지라고 할까요? 임의의 포지션 이렇게 쓰고 얘가 다른 게 아니라 d phi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는 결국은 phi의 b에서의 값에서 phi의 a에서 값을 빼는 거죠. 자, 이건 첫 점과 a하고 b에만 의존을 하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A라고 하는 점과 이제 B라고 하는 점이 있을 텐데 A라는 점이 있을 거고 B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에 각각 그 파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f라는 함수를 경로 적분을 했을 때 이 어떤 경로 적분을 했을 때 얘를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이 값은 경로하고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두 개의 차이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죠? 끝점, 처음 점과 끝점에만 의존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를 표시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f라고 하는 놈을 그라디언트 파이로 썼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보일 건데 그라디언트 컬에다가 그라디언트 파이를 한 놈이 항상 0인 거를 보일 텐데 이게 우리가 물론 뒤에 벡터 아이덴티티 챕터 마지막에 벡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일 건데 예를 들면 이제 f가 그라디언트 파이라고 써졌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얘를 f의 y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근데 f의 y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일단 놔두고요. f의 y라고 성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 함수니까 파이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라운드 x 그냥 라운드 x 라운드 y 하고 파이를 두 번 미분해 준 건데 한 번은 x에 대해서 하고 한 번 y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미분을 하는 거는. 그렇죠? 파이가 컨티뉴어스 하기만 하면 컨티뉴어스 하고 미분이 정의되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y하고 x하고 순서를 바꿔서 y를 나중에 하고 x를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원래 정의에 의해서 그라디언트 파이의 이게 x 성분이 되죠. 자, 그라디언트 파이의 x 성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f의 x 성분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놈은 결국은 라운드 y의 라운드 fx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f의 y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f의 x 성분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두 개를 서로 빼주면 뭐냐면은 라운드 fy분의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인데 얘가 0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게 0인데 근데 얘는 사실은 뭐냐면은 함수 벡터 f의 컬의 z 성분에 해당하죠.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 컬의 x 성분이나 y 성분도 다 0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라디언트의 f는 0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만약에 f라고 하는 함수가 컬의 f는 0이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스칼라 함수의 스칼라 필드 그라디언트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지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F가 그라디언트로 써 있다는 거랑
그 f라는 함수의 컬이 0이라는 것과 동등한 이야기고요. 그걸 이제 경로 적분을 해보면 경로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까지 다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스톡스 테오렘 할 때 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나오게 될 텐데 일단 간단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인데 사실은 뭐냐면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라는 게 포텐셜은 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수들만 달라지지 뉴트니안 그래비티나 쿨롱 일렉트릭 필드나 사실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제일 간단한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F라는 힘이 만약에 힘이라고 하는 이건 여기서는 힘이에요. force 임의의 필드가 아니라 force가 그 어떤 함수의 스칼라 함수의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형태로 쓰여져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우리가 파이가 바로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내가 뭐 다시 설명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일반 물리나 아니면 역학이나 에서 이제 잘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컨스탄트 그래비티 예를 들면 이제 지표면에서 우리가 아주 큰 영역이 아니라 뭐 지구의 큰 영역을 보면 예를 들어 여기 그래비테이셔널 중력 가속도하고 LA의 중력 가속도는 분명히 다른 값이죠. 적어도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상공으로 뭐 몇천 킬로 올라가면 또 값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이 땅으로 G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G의 Z 방향이라고 합시다. K라고 하죠. 이게 Z 방향이라고 치면 이 컨스탄트 그래비티인데 G는 물론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힘이 어떻게 됐냐 다른 말로 힘이 그냥 마이너스 mg 하고 k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라고 하면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파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U라고 합시다. 보통 에너지니까 U로 많이 쓰고 그 U를 우리가 mg의 z 이렇게 쓰면 물론 이제 거꾸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F를 워크를 유도를 한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Z만의 함수지만 일반적으로 U라고 하는 게 U의 위치에만 함수고요. 지금 특별히 컨스탄트 그래비티의 경우에는 이제 높이의 함수이기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U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U를 하면은 이거는 X, Y 방향은 다 0이니까 Z에만 의존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Z 방향이 있고 라운드 X Z분의 라운드 U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이너스 mg의 k 이게 바로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에만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란 말은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보존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느냐? 또 다른 예는 뭐 일렉트릭 포텐셜. 아니 일렉트릭 포텐셜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모든 포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죠. 마찰력이 그 어떤 위치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속도의 함수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힘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동차의 엔진이 이제 파워를 내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역시 이런 힘을 내는 건 아니죠. 보존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비보존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여기서는 그래비티는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인데 컨서버티브 포스인데 컨서버티브 포스인 경우가 사실은 이 기본 힘들 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현상적인 힘들은 대개 컨서버티브 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이 섹션에 그 이그젬플 중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그젬플에 3번, 뭐 3, 4, 5, 6 이런 게 있는데 3번, 5번, 6번은 각자 해보시고 각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그젬플 4번을 잠깐 그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인데 find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find the scalar potential. 나중에 물론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이고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데 due to a point charge. 포인트 차지가 하나 있는데요. 포인트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렉트릭 폴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보존력이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스칼라 포텐셜을 정해야 될 거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요. 근데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R 제곱분의 Q에 R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여기 어떤 포인트 차지가 하나 있을 때 R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과 일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이게 보존력이라면은 이게 컨서버티브 포스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컨서버티브 필드인 걸 우리가 보일 텐데 컨서버티브 필드면은 뭐 델 크로스 E가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E라고 하는 게 스칼라 그라디언트 마이너스를 쓰죠. 이렇게 주어지는 파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얘가 이거인 것부터 그러니까 컬이 0인 것부터 보입시다. 얘를 컬이 0이 되는지 어쩌는지. 자, 이걸 좀 더 다르게 쓰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R을 위아래를 곱하면은 Q에
R 3승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YZ로 쓰면 Q에 R 3승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놔두면은 제곱이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요거는 I의 X 더하기 J의 Y 더하기 K의 Z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 크로스 2를 쓰면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요거에 뭐 한 성분만 구합시다. X 성분을 구하면 얘는 이 Z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빼기 이 Y를 Z에 대해서 미분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먼저 구해보면은, 요거를 먼저 구해보면 이놈은 Z 성분이 요거죠. 이게 Z 성분이죠. 자, 요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분자는 Z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QZ는 그냥 나오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요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걸 미분하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QZ 그대로 놔두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5 나누기 2분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2y. y 제곱을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y가 남죠. 자, 결국은 마이너스에 3q y z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에 마이너스 5 나누기. 자, 근데 형태를 잘 보면 얘를 미분을 한 거는 뭐냐면 y하고 z를, 그러니까 요 표현식에서 y하고 z를 싹 바꾸면 되죠. 그쵸? 자, 근데 이게 y하고 z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얘도 똑같은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값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고요. X 성분뿐만 아니라 Y 성분, Z 성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게 안 보이면 직접 해보시고요. 보이면 안 해도 돼요. 내 말은 근데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시메트리가 있죠. 수식에 어떤 대칭성이 있죠. X를 Y로 바꾸든 X하고 Y를 서로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Y하고 Z를 바꿔도 똑같고.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델 크로스 2가 0이 되니까 이 컨서버티브 필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되는데,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파이의 그라디언트를 취하고 마이너스 값을 곱한 게 2라고 한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 도트 dr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부정적분을 취하면 되고, 부정적분을 하면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거는 그냥 XYZ로 쓰지 말고 원래 익스프레션을 쓰는 게 낫고요. 요거 그냥 쓰고 마이너스 Q는 그대로 나오고 R제곱분의 여기에 R을 썼으니까 R 프라임을 써야겠죠. R 프라임의 제곱분의 그다음 R 방향에 R 방향을 쓰고, 그 다음에 도트 dr인데 dr은 얘를 쓰면 되죠. dr인데
dr 그냥 일단 놔두고 얘가 어차피 이 R의 수직인 방향 아니 R의 평행한 방향만 얘가 이제 컨트리뷰션 할 테니까 그 기여를 할 테니까 얘가 그냥 이놈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여기 R 나오고 R 제곱분의 R 프라임 제곱분의 dr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다 프라임을 사실은 붙여주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이건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r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 하겠고요. 우리 개념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하는 섹션은 이제 약간 이제 아주 중요한데 물론 진짜 약간 포멀하게 이제 시어렘들이 나와요. 몇 가지 시어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섹션에 6-9랑 6-10에 어떤 시어렘들이 나오는데 이 시어렘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스톡스 세럼, 다이버전스 세럼. 이 기하학적인 의미도 그렇고. 자, 먼저 그린 세럼부터 하면 그린 세럼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2차원에서 뭐 차원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일단 2차원에서 2차원이 있어요. 2차원에 이제 x축과 y축이 있겠죠. 이미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x축 y축에서 어떤 이제 바운드 리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바운드 리전이 있어요. 바운드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내부도 있고 이제 내부도 있고 이제 바운더리도 있고 요 내부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요. A라고 하는 리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컨투어를 바운더리를 우리가 C라고 부릅시다. C라고 여기 용어 가만히 있어 라운드 A라고 썼나? 뭐 라운드 A라고 쓸까요? 뭐 상관은 없는데 C 또 어떻게 부르느냐 문제인데 C라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라운드 A라고 씁시다. 요거의 바운더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세어렘이 뭐예요? 세어렘이 뭐냐면 세어렘 형식으로 쓰면 이 세어렘은 뭔고 하니 세어렘 이 파셜 A가 뭔고 하니 얘가 be a simple 뭐 꼬인 게 아니고 뭐 요런 식의 커브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심플하다는 얘기는 simple closed 커브고 그림에 그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커브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해요. 이건 뭐 순전히 그냥 약속이니까.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그 안의 리전 bounded
bounded by 라운드 A. 그러니까 이 클로즈 커브 안에 둘러싸인 그 리전을 A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or functions P라는 함수가 있고, 이건 물론 XY 함수겠죠. 그 다음에 Q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미의 그 두 개 함수에 대해서, 물론 이 두 개 함수는 A라는 리전에서 바운더리 포함해서 그 정의가 된 함수예요. 근데 요 펑션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성립을 하냐면, 요 면적분 있죠. 면적분은 이제 A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하면 될 거고, 요 면적분을 어떤 걸 하냐면 Q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빼기를 P라고 하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얘를 dx, dy를 하고요. 한 놈이 뭐랑 같으냐면은 그 얘를 클로즈 룹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P를 X 방향으로 적분하고 Q를 Y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게 시어렘이고요. 일단 기억도 하셔야 되고 증명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적용도 잘 해야 되고. 이게 성립을 하는데, 증명부터 합시다. 증명부터 하면 증명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 그림을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쓰면 되는데, 자, 요 그냥 다시 카피를 해갖고 복제를 해서 뭐부터 하느냐면은 어떤 이제 두 개의 이제 y 이게 면적분을 할 때 그 y부터 하느냐 뭐 x부터 하느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점들을 x에 대한 거를 a, b라고 하고요. 자, 그러고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뭘 먼저 하냐면 요 x, 그러니까 p에 대한 그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적분을 하는데 얘를 dx, dy를 하는데요. a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dx를 나중에 하고요. 먼저 y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y의 적분을 하려면 y는 x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제 x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죠? 요 값을 각각 y 로어 l에서 y의 업 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y의 l에서 y 업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x의 함수죠. 그쵸? 위치에 따라서 요 적분 구간이 달라지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끝으로 가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자,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같은 색으로. 그래서 요거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요게 뭐랑 같으냐면은 요 값이 미분을 했다 다시 적분을 한 거니까 p에 x는 그대로 놔두고 y에 u에서 빼기 p에 x하고 y에 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고 하니 이거를 다시 쓰면은
얘가 인티그랄에 a에서 b까지 dx를 하는데 한 번은 p의 x의 y의 업에 대해서 하고 한 번은 빼기를 p의 x의 y의 l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요 그 위쪽을 따라서 하는 적분이고요. 색깔을 뭘로 할까? 요거를 요 위쪽을 따라서 하는 위쪽 경로를 따르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아래 이게 1번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아래쪽을 따라서 하는 적분이죠. 두 번째 건 이쪽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2번. 이게 2번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다른 식으로 쓰면은 내가 이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을 하고 싶으면은 얘를 1번은 이쪽으로 돌리고 2번은 이쪽으로 돌리면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1번은 B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고 마이너스로 바뀌죠. A, B를 바꿨으니까 P에 X에 Y에 업. 그 다음에 다운 그러니까 아래쪽 2번 경로는 요건 1번 경로고 요건 2번 경로예요. 그 A에서 B까지 한 다음에 dx하고 p의 x의 y, l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마이너스의 라운드 a의 p의 xy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요 항이 요 항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였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저기 그 두 번째 항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가 아니라 라운드 x분의 q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x dy인데 자, 이놈은 이제 y를 먼저 하고요. y를 나중에 하고 이걸 cd라고 할까요? dy를 나중에 하고 x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자, 그래서 y가 c에서 d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우리가 요점이 c고 요 바닥이 그 다음에 요점이 d란 얘기죠. 이게 d란 얘기고 자, 그럼 임의의 y 값을 가졌을 때 임의의 y 값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x를 적분을 하면 되죠. 요 위점을 x의 r이라고 오른쪽이라고 해서 xr이라고 하고 이걸 x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xl에서 xr까지 얘는 물론 y 함수고 근데 똑같은 방식의 그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여서 얘를 라운드 q하고 라운드 x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q의 xr에서 y는 뭐 있는 거고 빼기 q의 xl y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거를 쓰면은 인티그랄 c에서 d까지 하고 dy의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xr의 y 빼기 q의 xl의 y.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쓰면은 첫 번째 항은 그냥 쓰고 복제를 해서
이렇게 쓰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요. D에서 C까지 하는 걸로 하고 DY에 Q에 이번엔 X, L에 Y 이게 뭐냐면은 C에서 D까지 뭐가 지금 그렇죠. 얘가 C에서 D까지 그러니까 이게 1번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을 바꿔서 주황색, 빨간색, 요색 얘가 2번 경로가 되겠죠. 2번 경로. 자, 이게 2번 경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경로와 2번 경로를 이제 합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클로즈 룹에 대한 반시계 방향의 경로가 될 것이고요. 이거의 dy의 q.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구한 거랑 자, 그래서 이놈과 같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적분이 요 적분과 같다는 거 두 개를 합하면은 이 식이 나오죠. 그렇죠? 이 식이 나오고 따라서 끝. 증명 끝.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린스 테어렘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얘 한 가지만 들죠. 얘를 한 가지만 들고 예를 들면 이제 example 거기 2로 나오는 건데 어떤 work done around the loop, around the closed path.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힘에다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W라고 씁시다. 힘에다가 displacement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임의의 패스에 대해서 그죠? 힘이 어느 방향을 향하든. 자, 그리고 이거를 물론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쓰면은 fx dx 더하기 fy d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그린스 테어렘을 적용하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걸 우리가 물론 파셜 a라고 부르고요. 파셜 a. 자, 그린스 테어렘 적용을 하는데 그린스 테어렘을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결과만 넣고 보면은 이거 저기 가져와서 쓰면 복사를 해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좀 작게 해놓고 이걸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여기 p 대신에 fx가 들어오고 q 대신에 fy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let p는 fx를 넣고 q에는 fy를 넣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린스 테어렘 적용을 하면 얘는 우변이 되고요. 우변이 지금 이것이 되고요.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좌변은 left hand side는 인티그랄에 라운드 x분의 q 대신에 라운드 x분의 fy 라운드 fy가 되고 빼기 라운드 이게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처음부터 잘못 썼네. 라운드 내가 처음부터 잘못 썼네. 여기 y죠. 처음에 하나를 잘못 썼군요. 자, 그래서 여기가 y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dx dy. 자, 이게 이것과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린스 테어렘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컬에
그 Z 성분에 해당하는 거죠. 컬의 Z 성분에 해당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컬의 Z 성분인데 그게 사실은 dx dy가 뭐냐면 이게 어떤 면적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노멀 벡터를 쓴다면 이제 z 방향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도트하고 k 하고 d a 이렇게 써도 되죠. 이놈이 뭐랑 같으냐면은 f.dr, 그러니까 이 경로 적분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스톡 스어렘의 특수한 경우예요. 스톡 스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스톡 스어렘은 이제 반드시 평면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평면에 대한 스톡 스어렘에 해당하는 게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6.10절에 스톡 스어렘 자체는 그때 다시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